이전 강의에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중복되는 이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같은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또한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변수, 함수, 클래스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 중에 출력에 관련된 그 같은 클래스가 바로 cout이라는 이 같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cout은 네임스페이스인 std에 속하여 있는 그 같은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이제 조금 뭐 다른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클래스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클래스는 뭐다? 어떤 특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그죠? 함수와 그 다음에 변수를 모아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하고, 그 중에 출력과 관련된 그 같은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가 바로 cou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cout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개의 함수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out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 네임스페이스 배웠죠? 어떻게 씁니까?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왜냐면은 cout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범위 연산자, 스코프 연산자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cout 이렇게 하게 되면은 cout이라는 출력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출력 cout하고 같이 사용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두 개 쓰는데요. 자, 이것을 insertion operator라 얘기하는데, 요것을 그 변수 앞에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와 함께 사용되면은 이 변수의 값을 이제 화면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오듯이 이와 같은 연산자를 뭐 어떻게 한다? cout으로, 그렇죠?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낸 역할을 한다. 그럼 cout이 결국 뭐 하는 역할입니까? 출력하는 역할이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또는 어떻습니까? 변수, 이와 같은 값들을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형식이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요 cout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명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std 이와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변수 하나만을 출력하는데 여러 개의 변수를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연산자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칸 띄워서 밑에 줄에다가 출력하고 싶을 때는 다시 계획 문자 이렇게 사용해주면 됩니다. 요 부분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printf에서 C에서 사용할 때 쭉 해주고 역/n 이렇게 해준 것과 똑같은 역할이죠. 요 부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cout에서는, printf에서는 출력할 때 변환 문자 해가지고 뭐 %d니, %s, %f 이와 같은 것을 썼지만, cout에서는 그 같은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스스로가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d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endl도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앞에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std라는 그다음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죠. 계획 문자. 그렇죠? 계획 문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그 계획 문자를 직접적으로 써줬지만, 요거 대신에 무엇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std 콜론하고 endl을 이와 같이 써도 아까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쓰든 아니면 뭐 계획 문자 이걸 직접 써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들 뭐 기호에 따라 쓰는 거지, 뭐 C를 뿌려서 이걸 써야 된다, 뭐 C를 해서 뭐 이걸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예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std하고 이렇게 스코프 연산자를 써서 이와 같은 cout이라든가 endl을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코드상에 좀 불편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유징을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원론적인 거, 그렇죠? 원론적인 것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소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소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 자, 여기 지금 소스를 제가 해놨는데요. 자, 볼까요? 자,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IOStream H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 10이라는 것을 하나 선언했고요. 자, 네임스페이스 표시해줬고요. cout, hello world. 계획 문자 그대로 넣어줬네요. 그렇죠? 문자열 안에 계획 문자 넣어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cout은 아까 앞에서는 뭐 변수 상수 했는데 또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rint f로서 출력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cout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기능이 더 많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cout 되어 있고, 문자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tdlen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good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획 문자, 그렇죠? 문자 상수를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변수 해주고, 그 다음에 end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10이 출력되고, 그 밑에 hello world, C++프로그램, 그 밑에, 요거까지 출력되고, 그 밑에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12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문법에 관련된 코드. 그렇죠? 문법에 관련된 예제, 그 다음에 문법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 부분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을 때 std라는 것을 붙이기가 그렇게 뭐 편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간소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us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using은 네임스페이스 없이 써도 되도록 해주는 그 같은 키워드가 바로 using입니다. 그래서 using에다가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명시를 해놓고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cout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이 cout은 어디에 using에서 이렇게 명시한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겁니다. 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std를 쓰지 않더라도 그 어떤 cout을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using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게 되면 using 되어 있고 네임스페이스까지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그렇죠? 생략하고 사용할 그 네임스페이스를 이와 같이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샘플 예를 한번 보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std를 생략한 cout 출력. 그래서 지금 using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한 예이고요. 그 다음에 using을 쓰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using을 전역적으로 우리가 선언하느냐, 아니면 그 어느 일부분에서 선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그것을 제가 소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 네, 요거 볼게요. 자, 요와 같은 사항들은 여러분들 그 문서, 그렇죠? 첨부된 그 문서 파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도 나오듯이 뭐 std count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했듯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std cout 이렇게 하고 hello world 하고 std 명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방법 using namespace std를 이렇게 써줬죠, 그렇죠? std를 써주게 되면 이것이 명시된 그 이하,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그 클래스들은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클래스가 만약 cout인데 만약 네임스페이스가 생략됐다면은 이 네임스페이스는 뭐다? std라는 것을 명시해 준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것이 선언되기 그 이전이죠. 그렇죠? 이전이기 때문에 요거에 영향을 안 받고요. 그 이하가 전부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cout, std 뭐 이거 쓰지 않고도 그대로 쓸 수 있죠. endl도 보세요. std 붙지 않죠.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여기 나오듯이 제가 한번 떠볼게요. 여기 나오듯이 hello world,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는 IOStream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다 썼죠. 지금 뭡니까? 메인 바깥에 있기 때문에 메인 바깥에 있는 전역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그렇죠? 모든
클래스 중에서 std에 속한 클래스들은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 std 그 다음에 스코프 연산자를 생략하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에서 cout이라든가 cin 여러 가지 그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클래스 쓸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nvr2 12 넣었죠. 그 다음에 ndl 없죠. std 없죠. 그래서 C++ 프로그램 해주고 그 다음에 ndl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속해서 해주고 ndl 그 다음에 ccount 문자열 해주고 nvar 그쵸? 하고 ndl 굉장히 간편해졌죠. 매번 std 이게 불편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요. 그래서 헬로 월드 C++ 프로그램 9 카운트 12 깔끔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cout을 C++ 안에서 쓰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좀 더 편의성을 줍니다. 사실요. 또 뭡니까? 프린트 F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C++ 안에서 스탠다드 io.h나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 선언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2010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 F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프린트 F를 쓴다고 해가지고 뭐 C++ 코드에 뭐 이상이 있고 뭐 cout을 쓴다고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코드가 되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쓰면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C++는 C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이제 출력을 했으면은 이제 입력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입력에 관련된 클래스. 그래서 cin이라는 같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헤더는 iostream이고 그다음 네임스페이스는 std입니다. 그래서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입출력에 관련된 모든 거의 대부분들의 함수와 변수와 클래스를 다 가지고 있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C에서 printf라든가 scanf, get ch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io.h를 선언해주고 con io.h를 해주고 스탠다드 library.h를 선언해줘서 어떤 그 함수를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iostream이라는 요거 하나로서 완전히 해결됐죠.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가진 클래스들이 이제 대거 출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입력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에는 이런 연산자, 그렇죠? 입력은 뭡니까? 화살표대로 요거대로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추출 연산자 또는 extraction operator를 하는데 굳이 어떤 명칭을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cin 해주고 이같이 변수 이렇게 해주고 만약 여러 개의 변수를 받고자 한다면 여기다가 세미콜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 또 변수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죠. 우리가 그 C에서 scanf 같은 경우에 그렇죠? scanf 같은 경우는 그 변수의 데이터 형을 우리가 명시를 해줬었죠. 그래서 %d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환 문자를 전부 다 넣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앞에는 뭡니까? %를 붙여서 항상 scanf를 통해서 화면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 cin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그냥 다 받아지기 때문에 cin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다 되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cin과 scanf의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cin에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바꾸자 하는 경우에는 화이트 스페이스, 즉 뭡니까? 스페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엔터 키, 그 다음에 탭 키, 이런 것들이 입력받는 값을 구분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scanf도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scanf와 그다음에 cin 요 부분이 공통점이란 거. 아무래도 C에서 이제 C++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Cin을 디자인한 사람이 아마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Ci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요 예제, 시인 예제 요거 하나만 일단 보고 다음 강좌에서 요 밑에 나오는 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예, 하나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요거죠? 예. 자, 보세요. 시인 하기 전에 제일 앞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 std, 그 다음에 뭘 했죠? using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명시했죠.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했습니다. 그쵸? 명시했고요. 그래서 using 구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vl1, vl2하고,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문자열까지,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그 메모리 공간까지 확보를 했죠. 그 다음에 cin 했고, mvl1, mvl2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 일반 정수값을 받겠죠. 정수값을 받아가지고 두 개의 그 더한 그 값을 출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endl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을 받죠. 뭡니까? 하나의 문자 값을 하나 받죠. 그렇죠?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다가 문자를 하나 출력하고 커서를 다음 줄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str은 뭡니까? 캐릭터 타입인데 뭡니까? 배열형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cin하고 이렇게 ci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3-6이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넣는 것이 값이었죠. 12, 그 다음에 7. 스페이스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넣고 19 나왔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문자 넣고 A 그대로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12, 7 넣고 공백 넣었죠. 그렇죠? 공백 넣고 하니까 이렇게 출력되고 A를 넣으니까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공백 없이 그대로 넣습니다. 그렇죠? 공백 없이 그대로 넣으니까 그 문자 열 그대로가 str이라는 그 어떤 배열 안에 전부 다 넣어져서 출력되는 것까지 한번 볼 수가 있었죠. 예, 이것이 바로 cin의 역할이고 오히려 cin이 좀 많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cin이 편해졌죠. 자, 일단은 요 cin에 대한 간단한 예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또 cin의 그런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추가되는 그런 그 스트링이라는 그 같은 그 클래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